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콘덴서와 정전 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콘덴서라는 것은 전하를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자로서 저장 능력은 정전 용량이라고 표기를 해요. 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정전 용량이에요. 용량이기 때문에 축적한다, 담아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류 전류는 기본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주파수가 높은 교류 전류일수록 잘 흐르게 되는 성질이 있다. 이 부분은 뒤에 교류편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전 용량, 즉 콘덴서라는 애는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다 했죠. 이 정전 용량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자면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라고 비교하자면은 물탱크의 용량, 그러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 용량은 영어로 캐패시턴스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정전 용량을 표시할 때는 기호로는 C로 나타냅니다. 자, C로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전하를 얼마만큼 축적을 할 수 있는지 그 용량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전 용량에서 얼마만큼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Q는 전하량이었죠. 전하량. 얘의 단위가 뭐였죠? 예, 맞습니다. 쿨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이라는 C는 단위를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페럿. 그러면은 이 전하량은 정전 용량이 일종의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그릇. 우리가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밥그릇에 밥을 많이 담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야 되겠죠. 압력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Q는 CV, V는 전압이죠. 전압. 이런 식의 하나 성립이 되고요. 혹은 이 문제에서 이 정전 용량 C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C는 V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V분의 Q 하고 이때는 단위가 바뀌죠. 방금 페럿이라 했습니다. 페럿. 이 부분은 전하량의 단위가 C고 이때는 정전 용량에 나타낸 기호가 C예요. 이때는 쿨롱이고 이때는 캐패시턴스죠. 캐패시턴스의 단위는 페럿이 됩니다. 다음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볼게요. 평행판 콘덴서라는 것은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어요. 이 네모난 판의 면적을 A의 제곱미터라고 봤을 때 이 판이 두 개를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나란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과 판 사이의 거리가 있겠죠? 이걸 D미터라고 넣고요. 지금 이 사이에는 현재는 공기 중이겠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다른 물질을 채워놓으면 그냥 유전율 입실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이 두 극판 사이에 전하 Q를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이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인데요. 자, 정전 용량 C는 유전율에 비례하고요. 유전율이 전기를 모아두는 성질이 나는데 있죠. 그래서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정전 용량도 크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극판 간의 거리 D하고는 반비례 하고요. 이 극판의 면적 A하고는 비례를 해요. 이때 단위는 또 페럿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식을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담아놓을 수 있는, 즉 축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C를 밥그릇으로 보면은 밥을 많이 담으려면은 압을 많이 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곱해주면은 전하량이 얼마만큼 축적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식에서 정전 용량 C는 V분의 Q가 되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Q는 CV, Q는 CV.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죠. Q는 CV가 되는 거고, 이 Q는 CV에서 C는 V분의 Q가 됩니다. 그리고 이 C의 단위는 F라 쓰고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페럿. 그 다음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정전 용량 C는 유전율에 비례하고 극판의 간격의 반비례, 면적의 비례. 우리 저항은 어땠죠? 자, 저항 R은 고유 저항률에 비례하고 이때는 면적의 반비례, 길이에 비례했죠. 그래서 R과 C는 보시면은 이때 L이 거리잖아요. 이때는 D가 거리고 R은 L에 비례하고 C는 D에 반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R과 C는 서로 반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콘덴서 접속해서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였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의 전하가 축적이 되었다. 이 콘덴서의 용량은 이 1000이 뭐죠? 볼트니까 전하 V가 되겠죠? 그랬더니 자 전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뭐죠? 네, Q죠. 전하량. 그러면은 Q는 CV라는 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콘덴서의 용량 물어봤죠. 용량은 C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은 C는 V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자 1000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를 계산을 하면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얘가 숑 들어가는 마이크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5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정전 용량을 물어봤죠. 결국 이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자 C는 V분의 Q 페럿이죠. 전압의 반비례, 전압의 반비례 맞죠? 이동, 전하량의 비례 맞죠? 그 다음에 극판의 넓이에 비례한다,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또 다른 식이 하나 더 있었죠? 정전 용량 C는 이렇게 판을 두 개를 나란히 세운 두 평행판 콘덴서 있었잖아요. C는 자 유전율에는 비례, 극판의 간격에는 반비례, 면적에는 비례, 단위는 페럿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답은 극판의 간격에는 반비례가 되겠죠. 반비례.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덴서의 용량 0.001 페럿과 같은 것은 자 얘는 단순 단위 환산 문제입니다. 마이크로 페럿으로 변환하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은 0.001 곱하기 자 페럿인데 마이크로로 바꿀 거예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럼 갚아야 되겠죠. 10의 6승으로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얘는 소수점 밑으로 3자리 여기는 공이 6개니까 1000이 되겠네요. 헷갈리신 분들은 반드시 계산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1000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역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역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한번 계산기 보겠습니다. 1번부터 저는 차례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10 마이크로 페럿이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얘를 답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SD 한번 누르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5승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자 0점 하고요. 밑으로 소수점 5자짜리까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0, 0, 0, 0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1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1000 마이크로 페럿을 한번 넣어볼게요. 1000 곱하기 10의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1000분의 1이 되죠. 변환하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므로 얘를 계산하시면은 소수점 셋째짜리에 1이 있다는 거예요. 0점 하나 찍으시고요. 즉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세면은 하나 둘 3개 있죠. 그 다음에 1 소수점 셋째짜리에 1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0.001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단 헷갈리시면은 이 문제에서 진을 빼지 마시고요. 쉬운 것들 아는 것들 다 풀고 나서 나중에 CBT 시험에서는 답안 체크를 안 하면은 제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풀어보시면은 여유롭게 풀 수 있을 겁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을 틀린 것은 얘도 단순 단위 환산 문제죠. 미리페럿이니까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착한 문제죠. 마이너스 7승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공식이 Q는 CV 뒤에까지 나오니까요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다음에 평행판 콘덴서가 있었죠. C는 조금만 올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이곳에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다. 얘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 4번 문제 같이 단위 환산하는 문제들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요. 막 100%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한 번씩 계속 노출시켜 가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콘덴서의 접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